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이제 7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이 없으면 밤에 잠을 자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더운데요. 그래서 어제는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윤정 아나운서 잘 잤어요? 네, 어제는 다행히도 참 푹 잤습니다. 에어컨 틀고 잤습니까? 네, 그럼요. 네. 철저하셔야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더위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네. 이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준비하랴 또 더위와 싸우랴 여러모로 고생하는 것과 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또 오늘도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집에서 더위도 피하시고요. 네. 또 알찬 정보도 얻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금요 스페셜 알차고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순서지요. 취업 기특히 공모전엔 서포터즈부터 만나보시죠. 네, 금요 스페셜의 취업 로드맵이죠. 취업 키트캔 공모전엔 서포터즈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인쿠르트의 고종필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은 유재식 씨. 씨. 요즘 그 지방 강의 다니시느라 바쁘시다 들었는데요. 네. 강의를 하다 보면 네.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해프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제가 그 기억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가 안 좋게 생기셨어요. 네, 맞습니다. 기억력이 진짜 안 좋습니다. IQ가 100이 좀 안 되는데.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네.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갔던 식당, 뭐 음. 강당을 막 뛰어다녔습니다. 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멘붕 누가 상태로, 훔쳐갔나 보다. 그죠? 네, 그래서 멘붕 상태로 강의를 했습니다. 진짜 네.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강의가 다 끝나고 선생님이 이렇게 제 폰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아까 학생들 폰 수가다가 제 걸 같이 아, 다행히 잊어버리지 않아서 네, 다행히 학생처럼 보였다는 거죠. 네. 뭐. 예. 폰만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폰만, 예. 폰만. 분실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아이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와 현재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공모전, 그리고 네. 정보화 시대의 원유라고 하죠. 빅데이터 관련 공모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브랜드 마케팅과 그쪽 취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서포터즈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아이템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KBS 한국방송 주최하고요. 네. 한국노동조합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후원으로 시행하는 제37회 근로자 문화예술제입니다. 네. 네, 뭐 주최와 후원도 눈에 띄지만 37번째라고 오래됐네요. 하는데 예. 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후원도 엄청 많은데 네. 예. 이 근로자 공모전은 1971년 5월 10일 노동부가 그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나이 어린 일꾼에게 삶의 보람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여자와 소년 근로자 생활수기 현상공모라는 그런 행사에서 시작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구지방노동청이 관내 여성 근로자의 출품작을 받아서 근로자 여성 연합작품 전시회 및 바자를 연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 외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회 노동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1986년부터 네. 근로복지공단과 KBS 한국방송이 공동으로 노동문화제를 개최했고요. 1992년 1월 노동문화제에서 근로자 문화예술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참가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70년대면 이제 우리가 그 새마을 운동을 기치로 내걸고 근로자 중심의 어떤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던 시기인데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의 어떤 근로자 범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때 공모전에 참여한 이제 근로자들은 네. 지금처럼 비정규직이거나 이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비정규직,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서 다 근로자로, 포함되는군요. 근로자로 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공모전의 시행 목적은 어떤 건가요? 네, 그 주체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일을 통해 행복이라는 그 말처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 다양한 정책 시행은 물론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근로자의 정서 함양,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동문화 창출로 창의적 영어 활동을 유도해서 근로의욕 증대, 노사 간 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어떤 근로자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4대 보험 여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파견 근로자부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 근로자, 실직 근로부터 6개월 이내 분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기성 전문가나 음. 현직 공무원 그리고 각 분야의 금상 이상 수상자는 그 동일 분야에 참가가 좀 불가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응모 주제와 또 개최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근로문화재 같은 경우는 주제는 자유주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원하는 분야에 원하는 주제로 응모하시면 됩니다. 개최 분야는 미술재 분야와 이제 문학재 분야로 나뉘는데요. 이제 먼저 개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문화예술재는 근로자 가요제, 연극제, 미술제, 문화제 이렇게 총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문화제마다 이제 참가 기간이 다른데요. 지금은 이제 미술제와 문학제만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요제와 연극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월 10일 날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네, 미술 분야는 해와 서예, 음. 사진, 디자인, 공예 부분이고요. 문학 분야는 시와 시조, 그다음에 소설, 희곡, 단편 시나리오, 단편 드라마, 수필 부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요제와 연극제는 그 접수 기한이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게 평소에 가요와 또 연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가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꾸준히 이게 공모전이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내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분야별 제출 양식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문학제의 경우에는 시와 시조는 분량 제한이 없고요. 예. 필수로 5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단편 소설과 희곡은 200자 원고지 80회 내외, 단편 동화 수필은 15회 내외고요. 네. 단편 시나리오와 드라마는 30분 기준 A4 30회 내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술제의 경우에는 해와 규격이 10에서 50호 사이 작품이고요. 서예는 전지 또는 전지 2분의 1 크기, 캘리그라피는 용량에 맞춘 픽셀 JPG 파일로 제출하시고요. 디자인 역시 규격에 맞춰서 JPG 파일로 온라인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공예는 병품 작품만 규격 제한이 없습니다. 사진도 이제 규격에 맞춰 제출하시면 되는데 예. 스마트폰 사진 경우에는 해상도와 화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그 미술제와 문학제 작품 출품 모두 네. 본인의 미발표 출품 미발표 작품, 창작품. 미발표 창작품이 되고요. 작품은 1인당 5작품까지 출품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부분을 달리하면 그 두 부분까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제는 시와 시조 부분만 5편 필수 제출이고요. 모든 작품은 폰트 크기 11, 바탕체로 작성한 한글 파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술제 출품은 반드시 미표고 상태로 접수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 문학제는 작품 규격도 중요하지만요. 작성 양식도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 게 폰트나 글씨 양식 같은 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썼다가 이거 좀 사소하게 여겼다가 이런 걸로 탈락하면 굉장히 억울할 테니까요. 폰트 크기 11, 바탕체로 작성한 아래 한글 파일, 그러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이런 걸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미술품도 미표구 상태로 제출해야 되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사 기준 좀 알아볼까요? 네, 심사는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후 심사위원을 개최하고요. 네네.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문학제의 내용은 내용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저해 여부, 예술성과 창작성, 그다음에 근로문화예술제의 특성 여부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술제는 따로 설정한 심사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전 수장작들을 살펴볼까요? 제일 재밌는 시간이에요. 네. 네. 여러분이 궁금해 되게 하시는데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모전만큼 수상작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게. 네. 그래서 가장 최근 수상작으로 골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학 부분부터 살펴보면 근데 사실 이게 문학이 글이라서 네.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 그 부분 중에 가장 짧은 시로 가져왔습니다. 네. 네, 먼저 2014년 35회 금상을 받은 끄트머리가 아프다입니다. 끄트머리가 아프다. 네. 예, 한번 끄트머리가. 보여주시면 제가 낭송을 해드리는데요. 특별히 그 김상중 씨의 성대모사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끄트머리가 아프다. 산목숨 묻어가는 찰나들. 새끼 품은 어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 사라져가는 내 강아지 어찌할까. 내가 너이고 싶다. 아가야. 이제는 좋은 곳으로 가란 말뿐. 그래도 난 너의 어미였다. 사랑해. 라고. 이 작품 굉장히 네. 제가 좀 재밌게 읽었지만 내용이 되게 좀 이렇게 슬픈 예. 내용, 애잔한 느낌이네요. 예, 내용은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밝게 읽어도 이렇게 슬픔이 이렇게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는 그 세월호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물에 잠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끄트머리란 게 이제 배의 선수 네, 부분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산목숨을 묻어가는 그 새끼를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배의 끄트머리에 서린 아픔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예. 어미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네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진지하게 읽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또 느끼는 부분이 네.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니까 그 제목이 끄트머리 아프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선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뭐 우리 그 사회의 충격은 물론이고요. 또 희생자 부모에게도 잊을 수 없고 또 실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건이었는데 네. 함축된 언어로 감정을 좀 이렇게 오롯하게 느낄 수 있는 점이 이 시의 강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잔잔한 감정이 이렇게 묻어나는데요. 네, 네. 그렇게 가슴 시린 이야기를 담은 시뿐만 아니라 네. 그 2015년 36회 대통령상을 받은 시만으로 조금 다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네. 이윤정 아나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는 예. 조금 길어서요. 제가 네. 부분적으로 읽어드릴게요. 네. 길림성 해랑 강변이나 한강변 달맞이 꽃은 노랗지요. 골목은 휘청대는 오줌 불러 흥건히 달빛 받아내네요. 어둠이야 얼얼한 양파 삼키는 춘장만 하겠어요. 돈괴 가득 채운 춘장 같은 어둠에 한 방울 이슬 떨구고 그녀가 키우는 달맞이 꽃은 달빛밖 어둠 길어다 먹고요. 툭툭한 얼굴 노르랑 노르랑 익어가는 그녀가 있어요. 한 석 달쯤 늙은 호박 푹 다려 먹을 거라는 부은 만월 말이지요. 네, 이게 되게 네. 특히 이런 어떤 표현이 예, 그 묘사한 독특하고요. 표현이 굉장히 좀 상당히 좀 특이해 보이는데 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 작품은 이게 분위기는 조금 밝아 보이지만 그 사실 연변적 여인이 겪은 삶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두 작품의 공통점을 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 진솔하게 그 펼쳐나가는 솜씨하고 그다음에 진한 감동을 가져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글쓴이가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비슷한 일반 그 직장인들이거나 또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냥 선생님들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물론 이렇게 시를 쓰는 이 창작의 고통은 뒤를 따르겠지만요. 네. 평소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데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실제로 것 그 같습니다. 취미로 시 시 쓰는 쓰시는 분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네. 미술제 분야죠. 네, 다음은 2014년 35회 미술제 분야 회화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마지막 흡연구역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보여주시죠. 이 작품을 보면 네. 그 모두 펜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펜으로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금융 공간이 확충되고 이제 관련 제도는 잘 이제 확충되는데 그 반대로 이제 흡연 구역이 없어서 겪는 그 고충을 펜으로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볼펜 같은 걸로만 그린 거죠. 네, 펜으로만 이렇게 그린 그것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그 미술 작품 하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연필. 하죠? 이렇게 연필이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붓으로 물감,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펜으로 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고 네. 발상이 좀 재밌네요. 다른 작품 좀 또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회화 부분에서는 나무 프레임 그 아래로 인생의 흐름을 그려놓은 은상수상작 인연, 만남, 청혼, 동행 그리고 황혼이라는 작품과 휴대폰만으로 소통하는 이 현 세대들의 모습을 표현한 동상수상작 우정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뒤엉켜 놀던 때와 또 지금의 모습을 좀 대비시켜서 좀 잘 보여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부분에는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예, 서해 부분에서는 장관상을 받은 정학규의 농가 원령가와 예, 금상을 받은 중국 두부의 시 향수를 상형 문자로 표현한 작품 등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 글을 서예 작품으로 보는 것도 좋았는데 한자를 어떤 그 상형 문자화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네. 공예 부분에서 이제 금상을 받은 이남원 항아리와 동상을 받은 병풍 부모운 중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진 부분에서는 현 근로자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은 금상수상작 반이반과 네, 삶의 현장 등 좋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특히 사진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제 근로자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는데 참여를 하고 싶지만 뭐 어느 부분에 좀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사진에 먼저 예,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스마트폰 사진의 경우에는 뭐 해상도랑 화소수는 제한이 없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고 사진 찍어도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접수 방법과 또 기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네, 미술제 접수 기한은 7월 31일
일요일까지고요. 예.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해 근로문화예술제 홈페이지로 응모하시면 됩니다. 서예 작품은 미표 상태로 실제 작품 포장 후에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면 되고요. 미술 작품은 예심 후에 작품 접수 요령 및 작품 이송 방법을 따로 공지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온라인 작품 접수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네. 이건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네. 신청서와 작품 이미지를 CD에 담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우편을 통한 제출 시에 그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을 하고요. 예. 문학재 접수 기한은 오늘부터 8월 15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를 먼저 하신 후에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작품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학재 역시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주소도 같고요. 네. 자, 그 미술제와 문학재 접수 홈페이지의 주소는 같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www.workart.co.kr 맞죠? 요거니까 네. 참고를 하시고요. 우편으로 보내실 분은 소인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시상 내역도 좀 알아볼까요? 예. 미술제와 문학재 시상은 10월 중순쯤 서울 시민청에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미술제는 총 상금 3,800만 원, 많이 주네요. 118명의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렇군요. 문학제는 총 상금 2,900만 원 부분별 65명의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또 서로 공감하고 또 화합하는 계기를 꾸준히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이번에 소개할 공모전은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이 주최하고요. 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시행하는 2016 제2회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네, 제목만 보면 이게 창업 아이디어를 어떤 보건 의료 빅데이터에서 찾아내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것이 좀 궁금한데요. 이게 빅데이터란 것을 잘 아시는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또 네. 이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이제 데이터를 말하는데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네. 생성지도 짧고요. 네. 형태가 수치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데이터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 대규모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주변에는 이제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성되는데요. 그렇죠. 그런 자연스럽게 생긴 빅데이터를 이 공모전에서는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은 이 빅데이터를 주체가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창업 아이템을 가진 분들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제로 국민의 현명한 의료 소비를 돕고요. 예.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하는 기관으로 공모전을 통해서 보건의료 분야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 산업계 발전과 창업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성공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보건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공모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공모 주제와 또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공모 주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만든다인데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주체가 보유 중인 약 2조 2천억 건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걸 홈페이지에 개방해 주는데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원은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누구나 가능하고요. 참가 자격을 갖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예비 창업자라면 개인 팀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팀당 예.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보건 의료 빅데이터가 2조 2천여 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골라야 될지 되게 난감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난 수상작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먼저 2015년 최우상 아이디어인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약의 선택을 돕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이 팀은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약의 선택을 돕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일반 의료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뷰티 상품에 목매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중국어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고요. 이 서비스는 실제로 8월 달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병원에 찾아갈 시간도 부족하고 또 원하는 약을 제대로 찾기 힘든 분들한테는 정말 꼭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다음에 한 업체가 낸 의료 경영에 필요한 시각화 솔루션 개발과 네. 제공이라는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맞춤형 병원 찾기, 예약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지역과 진로 과목별 병원 개폐업 정보를 시각화하고요. 진로과와 특정 질병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약품 주성분 코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맛집 같은 거, 여행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또 병원 정보 많이 없는데 그 그쵸. 비슷한 그 방법인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준다면 당장 좀 병원을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또 복용한 약 정보까지 좀 알게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동네에 이게 어떤 병원이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그 실제로 이게 쓸 수 있게 된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도 암 환자를 위해서 암 종류와 개인 건강 상태를 이제 질병 패턴을 예측해서 예. 암 환자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 암 환자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예. 네. 아이디어를 위한 개방한 데이터가 22,000건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조금 더 획기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할 게 네. 이 참가자들이 얻는 혜택들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 공모전에 수상하게 되면요. 1년 동안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입상 시 사업 모델에 적합한 맞춤형 빅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요. 네. 의료 데이터, 경영, 산업공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그 R&D 지원 시스템과 멘토링 분석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사무 공간 입주 시 가점을 부여하고요. 법률, 특허, 금융 등의 서비스 상담, 그리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MPAC 서비스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창업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기 때문에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꼭 그 공모전에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사 기준 좀 짚어보죠. 네, 심사는 1차, 2차 나눠서 진행되고요. 네. 1차는 아이디어 사업 계획서인데 실현 가능성, 사업성, 적합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요. 네, 2차 발표 심사는 창의성, 자료 이해도, 발표 능력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표라면 프레젠테이션을 따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차 심사 후에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예. 네. 그때 구상한 창업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 하게 됩니다. 네. 1차 심사 합격했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요즘 회사나 뭐 공모전도 그렇고 대외 활동에서도 발표할 일이 참 많은데요. 발표를 남들과 조금 색다르게 난 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요즘에는 회사에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PT 능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에 따라서 점수와 성과가 결정되니까 회사에서는 정말 이걸 놓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발표에 달인이 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십시오. 네. 이 시간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발표 주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한 내용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중구난방 돼버리면 듣는 사람도 이게 발표자가 뭔 얘기를 하는지 그걸 알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 그 발표의 딱 주제에 집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준비한 내용이 많으니까 그거 다 얘기해 보고 싶고 또 그렇다 보면은 또 정말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그러니까요.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콕 집어서 네.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는 주제에 집중했다면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는 잘 표현했는데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내가 목표한 건지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발표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작은 거창한데 끝은 마무리지 못한다면 네. 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핵심과 함께 목표를 잘 이어갈 발표하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시작이 좀 이렇게 미약하더라도 끝이 창대하면 결과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발표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 중요하죠. 예, 그냥 자료만 읽는 형태의 PT는 정말 재미도 없고 준비 시간만 길 뿐더러 네. 그 듣는 사람은 정말 지루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내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그 의문을 생기게 초반에 심어주는 그게 필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잘 갖춰진 예.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면 충분하겠네요. 예. 네. 그래서 발표도 이게 정말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연동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재미없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의 그 짧은 그 기가 집중도를 막히죠. 끌어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그게 비슷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번째는 내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읽어버리면
불편하시잖아요. 저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 새치의 혈압말이 있듯이 네.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할 수 없더라도 그 우리가 발표하는 말을 완전 달달 외우든지 그게 안 된다면 키포인트만 탁탁 써놓고 재치 있게 자신의 그 언변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다섯째 마지막입니다. 그 발표는 발표가 나고 내가 발표입니다. 그래서 정신무장하시고요.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가장 중요한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발표하시면 여러분도 PT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발표의 달인을 네. 달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명확한 발표 주제를 정하셔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주제와 맞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발표를 하셔야겠고요. 네 번째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알파고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발표가 중요하겠고 끝으로 발표는 곧 나다 이런 정신무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뭐 발표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접수 방법이랑 시상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접수 기한은 7월 31일 일요일까지고요. 네. 네, 접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백데이터 개방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시상 내용은 총 상금 3,600만 원, 그리고 부분별 상금과 기타 혜택들이 있고요. 특별상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보건계통 이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접수 기간이 7월 3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아직 꼭 뭐 확인해 넉넉하게 보시고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지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아이템은 한국재지 주체로 시행하는 밀크프렌즈 6기 서포터즈입니다. 밀크 프렌즈요. 네. 이름이 귀엽네요. 네. 아주. 네, 1958년 설립된 한국재즈는 종이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개념으로 인간 존중과 자연환경 보호에 우선한 대한민국 종이 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인데요. 네. 여러분이 그 복사실이나 그 집에 자주 사용하는 A4 용지 그 밀크 이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밀크 프렌즈 그 밀크가 이제 매형과 되고 아, 우유가 예, 아니고 예, 네, 맞습니다. 어떤 밀크입니다. 그 상호였군요. A4G의 이름이었습니다. 밀크를 만드는 기업이란 건데 자, 지금 6번째 밀크 프렌즈를 모집한다는 거잖아요. 밀크 프렌즈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네, 밀크 프렌즈는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데요. 예, 네. 4인 1팀, 총 5팀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로 온오프라인 미션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 소셜 네트워크와 이제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한국재지 공장 견학, 발대식, 해단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지업계의 동적인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제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예. 활동상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먼저 이 서포터즈는 그 선발 인원이 활동을 할 때마다 이제 발대식 그리고 예. 활동을 마칠 때는 해단식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재지 온산 이제 공장 견학하고 여기에 플러스 경주 여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밀크 프렌즈 서포터즈 팀의 스튜디오 촬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튜디오 촬영이라면은 어떤 거죠? 이게 사진을 보면 좀 저희가 알 수 있겠지만. 예. 이거는 사진인 거예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서포터즈 단체가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컨셉이나 이제 이쁘게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기수의 어떤 네, 그렇습니다. 예. 스튜디오의 전문가의 손길로 이제 찍기 때문에 예쁘게 보여주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 진짜 내가 정식 서포터가 됐다 그런 기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진만 봐도 참 다들 가까워 보이고 또 즐거워 그러니까요. 보이는데요. 오늘은 온 오프라인 미션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나요? 네, 첫 번째 미션은 밀크톡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지 밀크에 대해 알아가고 그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 밀크를 홍보하는 로드쇼 미션인데요. 예. 고객과 만나서 직접적인 마케팅 업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빙 페이퍼가 있는데 이거는 종이가 필요한 대상에게 종이를 전달하고 네. 그 과정에서 그 생기는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미션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션이 아주 다양한 것 같은데요. 참여하면 굉장히 네. 학생들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이제 받아볼 수 있을 텐데 예. 그 제가 담당자한테 잠깐 그걸 보니까 정말 섬세하게 그 서포터즈가 소통하면서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짜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가자들은 개인적인 마케팅 역량도 키우고
제조업계에 대한 그 경험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밀크 마케팅 위주로 활동을 하는데 지원자 자신도 또 밀크와 좀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밀크 프렌즈 6기 같은 경우는 예, 예. 한국 재지 밀크 페이퍼를 애용하는 사람, 그리고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블로그와 SNS를 활동이 활발하신 분들, 그리고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과 휴학생이고요. 대상이 그리고 특히 동영상이나 이제 포토샵 기능이 있으면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케팅 분야는 역시 뭐 이 소셜 네트워크 쪽 SNS 활동 활용도가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지원 자격이 남녀 대학생이나 휴학생으로 좀 제한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뭐 지역이 정해진 게 아니고 또 전국 단위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또 제지업계에 관심 있으신 학생분들은 도전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은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되는 거겠죠? 네, 온라인에서 하시는데 양식이 네. 조금 특이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 하나하나씩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게임 클리어 같은 방법인데요. 어허.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처음에 페이지에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밀크 프렌즈 6기 모집 게시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좋아요를 또 누릅니다. 그리고 공유를 누르시고 다음에 개인 블로그에 밀크 프렌즈 6기 모집 게시글을 포스팅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서 양식에 밀크 프렌즈 네이버 카페 다운받으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뭐 쉽지는 않네요. 네, 예. 지원자들도 이렇게 뭔가 게임하는 것 같아서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간혹 너무 귀찮은 거 아니냐 단계별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려다가 포기하는 분이 있긴 네, 그럴 수도 좀 있겠네요. 귀찮아 네. 보이는데 하지만 요즘에 핸드폰을 쓰시면은 그 자동 로그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 기능을 사용하셔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꾹 몇 번만 누르시면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루에 뭐 깨톡 같은 거 엄청 태핑하시잖아요. 그런 것만 많이 하지 마시고 또 몇 번만 손가락 꾹 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포터즈 모집 기간하고 일정도 좀 살펴보죠. 네, 지원 기간은 7월 3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네, 그 후에 서류 발표, 면접 심사, 학교자 발표, 발대식이 있는데요. 네. 8월 26일 금요일 열리는 발대식과 11월 25일 금요일 열리는 해단식 참석은 필수입니다. 시작과 네. 끝은 꼭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예. 이 면접도 있는데 이 면접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평소 한국 재지하고 네네. 이제 그 브랜드 밀크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센스를 가졌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미션 활동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 활발한 성격이 있는지, 그리고 팀별로 활동하니까 팀원 간의 협동심, 배려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활동 중에 발대식, 해단식, 한국재지 공장 견학 등 그 참석이 필수여서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다양한 대외 활동 경험이나 활발한 블로그 SNS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샵이나 영상 제작 능력이 있으면 우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시면 됩니다. 네. 솔직히 뭐 대학생들이 어떤 행동 반경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외 활동 경험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활발한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고 네. 대외 활동에는 뭐 아르바이트 활동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밀크 프렌즈 5기 서포터즈 함께한 담당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네. 기억에 남는 팀원으로 개인 인형 탈을 쓰고 뭐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 또는 성우 활동을 한 그 친구가 놀이공원에서 그렇죠? 예. 그 성우 활동을 한 사람이 그 홍보 영상을 만든 것 등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대외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이 없다고 좀 걱정하고 좌절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아르바이트 활동을 참 어필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포터들이 앞으로 그 할 활동들을 쭉 살펴봤더니만 이 활동으로 어떤 기업의 SNS 홍보 채널 대행에 대한 방법이나 네. 실제 업무를 좀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기업은 이제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분들을 원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팀에 일이 생겼을 때 그 풀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협동하고 효율적인 일의 분배, 그리고 해결 방안 도출 등 실제로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서포터즈 활동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좀 또 다른 혜택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활동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수한 활동을 한 팀에게는 총 150만 원의 상금을 주고요. 돈까지 주네요. 네, 또 개인 활동 비용을 매월 지급합니다. 네. 그리고 활동 종료 후 수료증 발급하고 마지막으로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에게 한국제주 채용 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솔깃하시죠? 돈도 주고요. 네. 또 뭐 매월 개인 솔깃하네요. 활동 지급도 해주고 또 잘한 사람한테는 채용 기회까지 준다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요. 이것만큼 일석삼조의 기회가 어떻겠습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얻어간 혜택도 가득하니까 도전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개그맨 네. 박명수 씨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기 전에 미리미리 지금 액션하시기 바랍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 이 네. 말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그러니까요. 준비하신 아이템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공모전과 서포터즈는 그 인크루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꼭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이력서의 청사진을 위해서 다양한 공모전과 서포터즈 아이템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취업키 특기엔 공모전의 서포터즈 인크루트의 고정필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 스페셜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요. 전국의 채용 정보를 콕콕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 관련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학점은 기본이고 토익까지 만점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의 중점 봉사활동 인턴십 스펙 쌓기 절정 불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취업은 다시 원점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과 능력은 별개란 게 문제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NCS로 시작하는 1학습 병행제 능력 있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인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NCS로부터. 잡장구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금요 스페셜 전국의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먼저 오늘은 전주 고용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전주 고용센터의 이주리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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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고용센터 이주리 주무관입니다. 네, 전주 지역의 채용 소식 오늘 궁금합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전주 지역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JR입니다. 건물 건설업체로서 예. 전주시 완산구에 있으며
건축 현장 소장 1명을 채용합니다. 네. 네, 경력직인 것 같은데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이고요. 네. 경력은 3년 이상으로 건축 시공기사나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하신 분 우대합니다. 네. 문서 작성 가능한 사람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대상분 꼼꼼히 확인을 좀 하시고요. 경력 3년 이상 채용인데 급여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네, 급여는 월 300만 원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렇군요. 네, 접수는 언제까지인가요? 접수 마감은 8월 31일까지고요. 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뭐 여름 내내 받네요. 접수 네. 기간 8월 31일까지니까요. 그래도 미리 서류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채용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휴대코입니다. 네. 네,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로서 LED 라이트 패널 제조 팀장 및 제조원 1명을 채용합니다. 네,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휴대코 구인건인데요. 예.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고요. 전기기사나 가구 제작 기능사 자격증 가지신 분 우대하고 예. 문서 작성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경력직이 아닌 신입 채용인데 급여 어떻게 됩니까? 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이고요. 예. 업수 마감은 8월 31일까지이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거나 전주 고용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아주 넉넉하게 오늘 소개해 주신 채용권 모두 8월 31일까지네요. 예. 자, 맞추신 건가요?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접수 마감이 촉박한 것보다는 구직자들께서 입사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할 시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고용센터 이주리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구미 지역 가보죠. 구미고용센터의 홍은설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미고용센터 홍은설 주무관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구미 청년 채용 박람회 알려주셨었는데 마무리 잘 됐습니까? 아, 네. 네. 2,500여 명의 구직자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요. 많이 오셨군요. 많이 예, 오셨네요. 1,020명 정도가 현장 면접에 참여하셨고요. 네. 예, 현재까지 집계된 내용으로는 105명 정도 채용 예정입니다. 아, 잘 됐네요. 네, 예,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구미 지역 어떤 채용 소식 가져오셨나요? 예, 구미시 사공단에 있는 기계 장비 제조업체로 네. 기계 설계 업무를 담당할 캐드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길산업의 캐드원 직무인데 지원 자격 좀 알려주시죠. 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환경 관련 설계 경력 3년 이상자로 3D 가능하신 분 우대합니다. 네. 네, 환경관리 설계 경력 3년 이상자 우대라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급여와 또 접수 마감일 궁금합니다. 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 지급되고요. 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 서류를 방문 및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 소개해드릴 구미 지역 업체는 가불 구미병원입니다. 네. 네, 구미시 3공단 임수동에 있는 의료법인 가불의료재단의 종합병원으로 조리 업무를 담당할 한식 조리사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식조리사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 자격은 조리사 자격증은 필수고요. 네. 학력은 무관합니다. 그렇군요. 또 환자분들 그 식사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꼼꼼하신 분이 네. 지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원 근무 조리사는 좀 근무 시간이 일반 조리사와는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네, 오전 6시부터 오후 예. 7시까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급여 부분과 또 접수 마감일 함께 알려주시죠. 네,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 지급되며 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첨부된 병원 자사 양식의 이력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희망하시는 분 병원 자사 양식에 꼭 맞춰서 서류 제출하시고요. 지금까지 구미고용센터 홍은설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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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이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북도 전주시와 경상북도 구미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취업에 관한 핫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아주 뭐 훈남 아나운서와 또 네.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나운서를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 날씬하고 좋다고 할 줄 잘생겨서 아주 부럽습니다.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맞아요.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죄송합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데 스튜디오 여긴 지금 굉장히 시원하지만 네. 어제 잘 잤어요? 성시경인 줄. 아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잠을 자도 설치게 되고 또 예. 여름이다 보니까 모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모기 소리 때문에 계속 깨는데. 정말 예전에 모기 때문에 잠은 자고 때리긴 해야 되니까 막 그러니까요. 너무 때리다가 얼굴만 빨개지고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고양이랑 같이 껴고 잤어요? 어떻게 잤어요? 고양이가 더워 죽겠는데 자꾸 옆으로 오더라고요. 계속 밀쳐내고 잤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얼른 이 무더운 여름이 빨리 그러니까요.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취업인 뉴스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불타는 소식입니까? 네. 더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먼저 일단 우리 청소년들이요. 진로랑 직업 체험 그리고 진로 어허. 정보까지 한 큐에 볼 수 있는 행사를 하나 소개할까 한 합니다. 큐에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취업 꿈나무들을 위한 행사인 것 같은데요. 어떤 행사입니까? 네, 바로 2016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 소식인데요. 예. 이 행사는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주최로 전국 137개 전문대학이 참가하고요. 네.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 7월 14일 목요일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슬로건이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 대학이라고 했는데 어떤 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이 엑스포를 조금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 진로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행사로 평소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요. 그렇군요. 이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 대학의 실용 교육 내용을 알려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주요 행사로는 엑스포 내 직업 체험관, 그리고 전문대학 홍보관, 전문대학 학교 기업관, 진로 진학 상담관 등을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 개막식과 라디오 공개 방송, 가수의 특별 공연, 진로 특강, 경품 이벤트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네. 뭘 많이 해서 뭐가 다 많네요.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네. 즐기면서 관람할 수 있게 아주 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대상들이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고 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일단 이 100여 개의 직업 체험은 물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오 방송에 각종 행사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특히 역대 행사 중에 입장객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직업 체험관은 공학기술, 관광레저, 문화예술, 뷰티, 식품, 의료보건, 기타 계열 등 총 7개 계열 94개 콘텐츠로 구성해서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엑스포 참가로 청소년들이 뭔가 자신의 진로를 좀 더 빨리 찾고요. 네네. 또 관련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는 한 두세 걸음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요즘 이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꿈과 직업, 이런 희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소년은 이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승우 전문대학 교육협회 회장의 인터뷰를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예, 지금의 사회는 능력 중심 사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학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을 통해서 자신의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그런 사회가 올 것입니다. 네, 이 행사가 이게 하는 장소가 궁금한데 서울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서 하는 거죠, 이게? 아니요, 이게 방송 보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거 지방에서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그렇죠. 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는 전국권 엑스포로 9월 9일 금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이 광주에서 개최를 하고요. 그렇군요. 9월 22일 목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는 부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참가 신청도 따로 받습니까? 이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개인과 단체 모두 받고 있는데요. 예. 네. 단체는 반드시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하고요. 개인은 현장 참여가 가능하지만 원활하게 관람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사전 참가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별로 행사를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진로 결정에 좀 망설이고 있는 우리 취업 꿈나무들, 취업 준비생들 날짜 확인하신 후에 가까운 행사장에서 어떤 야무지게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 준비해 왔습니까? 다음 소식은요. 얼마 전 제가 이 퇴근을 하고 나서도 카톡을 보내고 그걸로 업무 지시를 네네. 하고 해서 이 직장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애환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오늘도 요거랑 관련된 소식을 한번 가지고 조금 스트레스 와봤습니다. 받는 얘기군요. 네, 그때 그 소식에 참 많이 공감도 하고 좀 네,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네. 설마 그 여건이 더 악화됐습니까? 다행히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불금이라고 아주 뭐 네. 작정하고 준비해요. 노력 좀 했습니다. 일단 이 4가지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 정부는 최근 지나친 업무에 대한 한국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휴가 사유 없애기, 근무 시간 외 전화나 문자, 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메시지 자제, 그리고 일가정 양립 저해어와 권장어를 선정을 하고요. 이 최고 경영자의 직접 참여 기업 문화 개선 등 이렇게 4가지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국 공영방송 BBC죠. 이 BBC가 OECD 회원국 중 노동 시간이 2번째로 긴 한국에서 이제서야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됐다고 보도까지 했는데요. 네, 이렇게 또 충격적인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BBC가 보도까지 했을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이렇게 과도했고 근로자 노동 시간이 좀 힘겨워 보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퇴근 후에 이어지는 업무 지시. 그러니까 전 자주는 아니지만 그게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저번 방송 이후로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외에 한국 기업이 가진 버려야 할 습관,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올해 초에 대한상공회의소랑 맥켄지가 발표한 100대 기업에서 직장인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문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리 사회 습관에 대한 야근 실태를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일단 주 5일 기준으로 평균 야근 일수는 2.3일, 그리고 3일 이상 야근하는 사람도 무려 43.1%에 달했는데요. 맞네요. 네, 여기에 또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1,5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0%가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로는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가 60%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90%겠습니까? 99%죠. 100%라고 해도 야근과 퇴근 후의 업무 그리고 네. 눈치 보는 육아휴직까지 네. 이 정부가 현재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 있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네. 연봉이 높은 대기업과 연봉이 높지는 않지만은 복지나 어떤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좋은 기업 중에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이렇게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네. 기존에는 단순히 대기업, 높은 연봉 이것만을 추구했던 사회에서 이제는 확실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뭐 제 주변에도 고액 연봉자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덜 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글로 옮기는 케이스를 봤는데 굉장히 네.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캠페인이 좀 그저 말로 좀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업 등 현장의 호응이 좀 필수일 텐데 기업이 좀 이런 그 캠페인이 벌어진 이후에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게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 이렇게 정말 견고해 보였는데 이 기업의 조직 문화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근 인사제도 개편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매월 21일 급여 지급일을 패밀리데이로 정해서 야근과 회식이 없는 임직원의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임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팀장 없는 날, 회의 없는 날, 플렉서블 출퇴근제, 안식 휴가제 등을 도입을 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좋네요. 너무 기분 좋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다가 또 LG U+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한 SNS 메시지 보내기, 쉬는 날에 업무 지시하기 등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로 규정을 하고요. 네. 이를 어기는 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했고요. 이노션 월드와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회사 만들기 캠페인의 하나로 마요 해요 10계명이라는 것을 정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크리스천인데 마요해요. 마요 해요. 10계명은 뭐 네, 어떤 겁니까? 이게 어떤 좀, 걸까요? 예. 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이 칼퇴라고 하지 마요. 정시 퇴근이라고 해요. 이 휴가 라임이 쓸 다 때 똑같군요. 예. 랩입니다 거의. 아까 시킨 대로 하세요. 예. 네. 지금 랩처럼 해봐요. 랩처럼. 랩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피하겠습니다. 휴가 쓸 때 눈치 주거나 강요하지 마요. 또 계획해서 마음 편히 가도록 해요. 가정을 뒤로 밀어두지 마요. 내 가족을 소중히 해요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괜찮은 라임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사람은 이제 처음 보겠습니다. 마요 해요. 사실 이 근로자가 바라는 것들이 이제 그 뭐 거창한 것이 아니고 네. 당연히 좀 누려야 할
여유를 보장받기 위한 소박한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업이 조금만 인식을 바꾼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행 취지는 참 좋은데 네. 분명히 문제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뭐 취지야 이렇게 보면 완벽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는 이 캠페인의 실효성을 아무래도 꼽았는데요. 네. 이 대한민국 기업 문화의 실태 조사 결과 상습적 야근과 비효율적 회의 등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CEO의 인식과 의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캠페인에 CEO가 직접 참여하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캠페인의 시행에 따른 기업과 또 근로자의 만족도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엄청 어떻습니까?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근로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92%가 생산성 향상을 꼽았고 이직률 감소 92%, 인재 확보 87%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바로 이게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임직원의 행복이 곧 기업의 부를 부른다고 네. 하는데 제가 예를 좀 한 들어보면요. 다른 자료가 있는데 세계 최대 인사유지 컨설팅 기업인 에이돈 휴이 선정한 2016 한국 최고의 직장 탑 10에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커피 본사에는 오후 5시 30분이면 퇴근송이 울린다고 하고요. 근로자의 습관성 야근과 또 눈치 보지 않는 정시 퇴근을 종용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퇴근송 울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요거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스타벅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네네. 이 퇴근송 플러스 리턴만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 출산, 육아 등으로 스타벅스를 떠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근로자에게 재취업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한 여성 근로자는 스타벅스의 리턴만 프로그램 같은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겨서 워킹맘들이 전문성을 잃지 않고 일과 가정 모두 돌볼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시작이 네. 어렵고 힘들 뿐 또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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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준비한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웃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